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분석 대상, 바로 편의점 업계의 절대 강자, BGF 리테일입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증권사 리포트와 IR 자료들을 싹 다 모아서 과연 이 기업 내부에서 지금 어떤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본격적 영업 레버리지 구간 진입,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서 이 내용 먼저 꼭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매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팩트와 데이터만을 전달해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순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리뷰부터 시작해서요.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진입,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 분석,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주요 이벤트와 리스크까지 차례대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올해 1분기 성적표 혹시 보셨나요? 영업이익이 무려 381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무려 68.6%나 꽝충 뛴 수치거든요. 사실 요새 편의점 업황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이런 엄청난 숫자를 찍어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냐면요. 시장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당초 6개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영업이익 평균치가 29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81억 원이 나온 거죠. 시장 예상치를 무려 30%나 가볍게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쩌다 운 좋게 한 분기 장사가 잘 됐네? 수준이 아니라 이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 자체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깜짝 실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분석한 리포트들을 싹 모아보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일단 날씨가 한몫 제대로 했습니다. 우호적인 기상 환경 덕분에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갔고, 이게 편의점 실적의 핵심 지표인 기존점 성장률 2.7%라는 결과로 이어졌죠. 게다가 마진이 꽤 쏠쏠하게 남는 일반 상품들, 이게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동안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회사들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회사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BGF 로지스가 물류 효율화를 싹 해내면서 전년 대비 무려 33억 원이나 이익을 개선했고요. BGF 네트워크스 역시 17억 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회사 전체 이익을 갉아먹던 적자 요소들이 이제는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진짜 숨은 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진입과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기업 재무제표 보실 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전국 골목골목마다 매장이 쫙 깔려 있고 시장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왜 영업이익률, OPM은 고작 1에서 4% 사이에서 맴돌고 있지? 이거 덩치만 크지 남는 게 없는 헛장사 아닌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재무제표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 본사의 회계 구조를 아셔야 하는데요. 가맹점에서 발생한 총 매출 전체가 본사의 매출, 즉 수익률 계산할 때 분모로 통째로 잡혀버려요. 근데 사실 그 매출의 약 65% 정도는 가맹점주 몫으로 바로 빠져나가거든요. 결국 분모인 매출 덩치만 회계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보이는 거지, 이 1, 2, 4%라는 숫자가 회사의 실제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진짜 지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 오해를 풀고 싶었는지 최근 IR Q&A 세션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OPM 1, 2, 4%는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회계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우리 회사의 진짜 수익성 지표는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와 잉여 현금 흐름인 FCF로 봐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죠.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무거운 자산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전통적인 소매업이 아니라 사실상 아주 가벼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그 진짜 지표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 바로 ROE가 무려 15에서 17%에 달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매년 5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해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굵직한 비용들은 대부분 점주가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본사는 자기 자본을 거의 안 들이고도 이 막대한 현금을 말 그대로 쪽쪽 뽑아내는 겁니다. 자본 운용 효율성만 따져보면 한국에서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끝내주는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 잘 버는 강력한 플랫폼이 최근에 전략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예전엔 어땠나요? 그냥 무조건 점포 수부터 늘리는 양적 팽창에 목을 맸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알짜배기 자리에만 깃발을 꽂는 질적 성장으로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고마진, 우량점 중심의 출점 전략이죠. 이 새로운 전략이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째, 출점 심사 기준을 엄청나게 깐깐하게 높였습니다. 현장 발굴 대비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비중을 대폭 늘렸어요. 둘째, 그렇게 엄선해서 연신규 점포들을 보니까 일매출이 기존 점포의 무려 107.5%나 나옵니다. 진짜 퀄리티 높은 알짜 점포들만 문을 여는 거죠. 셋째,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네 개인 슈퍼마켓들, 이런 대체 수요들을 BGF 리테일이 스폰지처럼 쫙쫙 흡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적을 볼 때 절대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 사이클이 끝난다는 건데요. 과거 2021년 무렵에 본부가 임차에서 공격적으로 냈던 점포들 있죠. 이 리스 자산들의 감가상각이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다 끝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비용 꼬리표가 드디어 뚝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그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꽂히는 마법, 네, 바로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의 전망에 종합해 볼게요. 증권가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5대 핵심 투자 요인입니다. 첫째, 막대한 현금 창출력과 높은 ROE. 둘째, 전국 1만 9천 개라는 누구도 쉽게 못 넘볼 거대한 네트워크 해자. 셋째, 불황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방어력. 넷째, 1인 가구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구조적 트렌드의 수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강조했던 비용이 줄어드는 레버리지 전환점. 이 흐름들이 앞으로 BGF 리테일의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릴 엔진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네 번째 파트,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벤트 및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단기와 장기 요인으로 딱 나뉘어 있죠.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2분기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대체 물류비나 가맹점 지원금 같은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될 예정입니다. 단기 실적에는 살짝 흠집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더 뼈아프게 봐야 할 건 바로 이 구조적인 장기 리스크들입니다. 배달앱들이 퀵커머스라는 무기를 들고 편의점의 고유 영역인 골목상권까지 마구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가맹사업법 같은 정부 규제 리스크도 늘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아주 큰 담배 판매량이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라는 점도 이거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의 진짜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매년 매출이 2배씩 빵빵 터지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이나 고성장 스타트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구조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안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매년 막대한 현금을 꾸준히 뽑아내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즉 스테디 캐시 제너레이터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이 가진 진짜 본질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밸류에이션도 결국 이런 한계와 강력한 장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BGF 리테일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질 개선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시장에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감가상각 종류라는 가겨운 날개를 달고 그 엄청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배달앱의 위협과
담배 매출 하락이라는 아주 단단한 구조적 천장을 결국 뚫어내지 못할 거란 우려도 여전히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뷰 속에서 과연 어떤 요인에 더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예리한 데이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